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증거인멸이라고 봅니다. 세월호가요. 지금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세월호가 올라오기 전에 증거인멸된 가장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앵커는 굉장히 오래전에 잘려서 부산에 갖다 놨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배 뒷부분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균형 잡는 거 있죠. 균형 잡는 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날개처럼 돼 있는 거. 잠수함 날개처럼. 이거 지금 절단했고요. 다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램프 부분인데요. 램프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 내내 그것만 생각했어요. 도대체 뭘까? 그거 혼자 생각했어요. 이거 검색해 보면서. 일단 램프는요. 배 양쪽에 후미 부분에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램프가? 이 문이 이렇게 딱 닫혀 있다가 배나 사람 이동할 통로로 쫙 내려오는 다리 같은 거. 비행기 탈 때도 문이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처럼. 근데 이제 이게 세월호라고 칩시다. 세월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양쪽에 램프가 이렇게 있어서 정바가 어느 쪽에 하냐에 따라서 이쪽을 열기도 하고 이쪽을 열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엄청나게 화물을 많이 실는 배이기 때문에 그 입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겠죠. 차도 들어가고 네. 뭐 그러는 거죠. 트럭도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 램프가 이렇게 인양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해수부 쪽에서 램프가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거를 와이어를 끼워가지고 올렸죠. 근데 램프가 끼어 있으니까 밤 잠수성을 못 넣는다. 그래서 그 램프를 잘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세월호 사건이 키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램프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중 조사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그 램프가 열린 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램프의 구멍은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잠수함 충돌설에 뭐해서 파공을 의심했지만 파공만한 훨씬 더 큰 구멍이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램프라는 게 마치 우리가 저런 문짝으로 대충 닫아놓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램프가 배가 출발하기 전에 닫아놓고 어마어마한 잠금 장치 같은 걸로 열리지 않게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 왜 열려요? 더군다나 배가 세월호 밑에 가라앉아 있던 배죠. 그러니까 밑에. 근데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이게 열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문이 이번에 저도 이제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뭐냐면 지금 세월호의 램프가 11m에 7.5m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쇠가 있잖아요. 한 이게 60cm, 70cm 되는 두께로 철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미군 훈련하면 그 장갑차들 지나가는 그 지나가려고 할 다리 때 만들 때 쭉 빠져나오는 거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것이 한번 다치면 우리 문짝처럼 고리가 뭐 빠졌다고 해서 푹 빠지고 이런 게 아니야. 배 선체라고 그게 하나의 선체가 돼버려. 닫으면 이렇게 양쪽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약간의 충격을 먹었다고 해서 열리거나 또 이거 힘을 많이 받았다고 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얇은 문짝이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그 위압식으로 끌었다 올렸다 하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램프가 인양 과정에서 열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 관점을 계속 깨고 있는데요. 배에 무슨 스크래치가 났다만 증거가 아니고 세월호가 침몰 당시에 램프가 열려 있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증거가 됐는데 이게 열린 상태를 인양하다 보니까 밤 잠수정에 걸리니까 잘라버릴 거야 라고 잘라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걸 자르는 작업을 할 때 와이어 하나만 묶어놨어도 바다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잖아. 이거를 도로 바다에다 빠뜨려버린 거야. 문짝을. 그러니까 자른 문짝이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아하. 자를 때 줄 하나만 묶어놨으면 안 떨어지게끔 자를 수도 있잖아. 그 정도는. 그렇죠. 지금 이게 공중에 달랑달랑 들고 자른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문짝을 일부러 바다 밑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것도 거지. 있고요. 세월호가 떠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세월호 갑판 위에 있던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물 밑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밑에도 뭔가 깔려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존물들 다 같이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세월호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증거를 하나 잘렸고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저는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를 거의 못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를 신상철 님이든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 램프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주면 굉장히 더 약간 소름이 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그 인터뷰한 그분이 방송 밖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동영상이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근데 그 동영상이 CCTV를 비추고 있던 장면 자체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가 바로 램프였어요. 예,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들락거리는 통로였었고 예. 그리고 CCTV가 촬영하고 있지 않은 왼쪽 바깥에 있는 곳에 굉장히 많은 선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거 뭐지라고 이게 중요한 증거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램프였습니다. 아. 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이유가 일단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충돌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왜 그렇게 빨리 잠겼나는 의문이 풀린 것 같아요. 우리가 3년 동안 세월호 이야기하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세월호가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게 아니라 밑에서 뭔가 물이 스며 들어와서 가라앉는 것 같은 형태였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초반에 거기 뭐 탑승했던 사람들 뭐 이런 거에서 초반 진술에서 침수됐다, 침수 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물이 막 들어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네.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램프를 절단하는 거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그 문이 올리면서 문이 인양에 대해서 방해가 되거나 또는 그 문을 꼭 절단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지금 해수부가 미수습 유가족하고 바짝 붙어서 미수습 유가족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빨리 이것을 인양을 하는 것처럼 수습을 하기 위해서 빨리 절단을 하거나 또는 눕혀서라도 빨리 인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인양 과정에서 램프를 절단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11m에 7.5m면요. 그 안에 화물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원래 들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 화물이 이탈될 가능성에 대한 전혀 보안 장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화물이 계속 열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열려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부 인양을 하면서 이 화물이 바다 밑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는 누군가가 이 화물을 열어서 또는 제껴란 말이 맞겠죠. 바닷속에서 이 안에는 화물을 누군가 꺼내 갔거나 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열려 그다음에 있었냔 말이야. 이제 제가 화가 나는 건 이 미수습 유가족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게 화물칸에 미수습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화물칸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수습 아직 카운트되지 않는 차를 탄 채로 거기 들어가 있는 시신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탈 문제도 지금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처음에 그 동영상을 우리 방송에서 나가지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후에 제가 얘기하려고 안 했던 겁니다. 그때 물을 빼냈어요. 기억하세요? 뭐 그 영상에? 평형수요? 아니 평형수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 선원들이 7에서 3명 처음에는 3명이 있었잖아요. 웅성웅성 하다가 그다음에 4명 7명까지 늘어나요. 영상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서 물을 계속 뭔가를 빼내요.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 그 우리 새날에 나오셨던 분이 이 물에 키워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다면 지금 배가 출발 전에부터 침수가 있었거나 일부 침수가 있었는데 심각하지 않는 상태여서 물을 좀 빼고 출발한 게 아니냐. 그다음에도 지연됐잖아요. 이게 침수 때문에 지연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램프도 램프고요. 램프라는 게 위치가 중요해요. 램프의 위치는 승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 위에 떠 있는 배. 램프 위치는 물 위보다 조금 높죠. 너무 높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물에 떠 있는 상태에서 물 바로 위에 램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배가 어느 순간에 어떤 뭐 외력이든 뭐에 의해서 잠깐 기우뚱하면 램프가 열려 있으면 그 속으로 물이 급속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렇겠죠. 그게 가장 램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고요. 그러니까 수면에 찰랑찰랑 그 정도 레벨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건데. 그게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유사한 배를 몇 번 타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 뒤태 있죠. 그 배가 꼭 오리 뒤태처럼 생겼어요. 뒤태에서 아래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이 램프가 내려와요. 이렇게 꼭 오리 뒤태가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 배 전문가가 아닌데 지금 생각해 보면 램프 쪽으로 물이 들어왔다고 배가 침수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배를 이번에 제가 몇 주 전에도 갔다 왔잖아요. 제주도 배를 싣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2, 3m 정도 올라가 있어요. 수면 위로. 정상적인 배는 램프가. 왜 그러냐면 램프가 닿는 항구가 고 세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위로 올라가 있고 램프가 아래로 있거든. 위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육지가. 그러니까 육지가 아래로 있고 배가 위로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배가 짐을 싣고 내려올 때. 그렇기 때문에 2에서 한 3m 정도 올라가는데 이 배가 처음부터 수평수를 빼고
거기에 평형수를 처음부터 빼고 가면서 빼서 램프 있는 데까지 수면이 찰랑찰랑하게 들어오면서 침수를 시켰다. 요렇게는 볼 수 있지만 그게 어떤 사고나 조작 미숙으로 그렇게 램프 있는 데까지 물이 찰랑찰랑 할 수 있었다. 이렇게는 배가 이게 그런 식의 단정은 좀 어렵지만 그렇죠. 개연성은 있다고 말씀드리는 개연성이 거예요. 있다. 지금 세월호의 인양의 과정은 저는 증거 인멸의 과정이다. 예. 물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예. 되게 많은데요. 예.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앵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습니다. 앵커설 같은 게 있잖아요. 앵커. 근데 그 앵커를 정상적인 배였다고 하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게요. 앵커는 운항중에 빠진 배이기 때문에 앵커는 감겨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 안에 사슬이 다 들어가 있고 고리만 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공중에. 근데 이상하게도 이 상하이 셀비지하고 헬스부는 그것을 다 빼가지고 줄줄 풀어가지고. 줄줄 풀어가지고 아니 그 물속에서 그게 가능했다는 것도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죠. 그거를 부산에 갖다 놓은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그 아까 말한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도 양쪽 날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조위라든지 법원에서 그 날개에 뭐가 걸려서 휘청했을 수도 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라버렸어.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평형수 부분인데요. 평형수 탱크에 구멍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평형수 탱크만은 원형 보존이 필요합니다. 평형수 탱크에 이미 물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 평형수 탱크에 들어있던 공기가 어디로 빠졌는지 밝히는 게 매우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형수 갖고 화물을 과적하게 되면 평형수에 물을 빼줌으로써 이걸 더 균형을 맞추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평형수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득 찬 물을 빼는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형수 탱크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28일까지 물을 다 빼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형수 양을 측정하지 못하도록 이미 바닷속에서 뚫어서 공기를 다 빼놓고 현재 배수를 핑계로 구멍을 내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된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게이지도 다 파괴했겠네요. 게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출발 당시에 평형수 게이지들이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총 6개의 탱크에 의해서 조절되잖아요. 중간에 탱크 2개가 이제 기름 탱크고 그런 생태인데 몇 번째의 탱크를 뚫을지 이런 계획들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뚫어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수부의 나름 실드는 평형수를 빼야 배의 무게가 가벼워지니 인양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신비님 말씀이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배를 반잠수장에서 세우려면 또 평형수의 역할이 좀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뜬금없이 평형수는요 지금 현재 뭐 미수습자 수습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평형수에 물이 그 당시에 얼마나 들어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증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형수를 빼겠다. 지금 해수부가 하고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 번째가 객실을 절단하겠다는 거거든요. 미수습자 인양으로 해서 객실만 다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너덜거려 놓으면 그게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의 진짜 중요한 증거들은 사실상 다 해체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지금 굉장히 탱크가요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총 1번부터 6번 탱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3개가 더 작은 탱크가 있단 말이죠. 이 중에 2개가 유류 탱크고요. 나머지 이제 수평수 탱크인데 여기 이제 선수 탱크가 있고 선미 탱크가 있고 힐링 탱크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게이지로 전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외력에 의한 침몰설이 지금 이제 제거가 된 상태라고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자연은 보지 못했지만 거의 이제 전문가들도 외부 충돌에 의한 침몰은 이제 좀 제외시켜 놨다고 한다면 내부 조작에 의한 침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획 침몰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평형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평형수 총 9개의 탱크 중에 어떤 탱크를 뚫는 건지 또 이게 기름은 다 빼놓는 것인지 예를 들면 등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섬세하게 얘기를 돼야 되는데 그냥 탱크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겠다. 이것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200개가 혹자들이 260개가 넘는다는 구멍을 뚫었다는 이 구멍에 물이 다 지금도 덜 빠졌다는 겁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구멍이면요. 이미 곳곳에 막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물은 이미 빠졌다. 그러면 나머지는 평형수만 남아 있는데 평형수도 일부 구멍을 뚫었다면 자연에서 또는 바다에서
또는 빼냈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를 뚫기보다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뚫는 게 아니라 펌핑을 해야죠. 펌핑해서 원형을 보존해야지. 그래야 이걸 무슨 뭐 원인을 밝히든 뭘 할 거 아닙니까? 평형수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전문가들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게 평형수라는 게 이쪽 저쪽 균형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좌우로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칸도 나눠져 있는 거지만 그리고 얼만큼 빼면은 45도로 기울어질 수 있는지 계산이 된 게 있대요. 300톤 정도를 빼면 그렇게 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한쪽에 있는 폐용수를 300톤만 빼버려도 배가 45도 가까이 기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외력을 주장해 왔었잖아요. 외력이 아니고는 그렇게 기울 수가 없는데 외력이 아니고 기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평형수를 빼버리는 방법. 300톤 정도를 빼고 약간 우연으로 전타를 해주면 배가 그쪽으로 기운다. 그렇죠. 네. 라는 얘기인 건데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잊었던 사실이 있잖아. 아침 7시경에 평소에 못 보던 커다란 세월호가 가만히 서 있었다고? 그 안에 와서 가만히 1시간 이상 서 있었던 것을 목격한 어민들의 증언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그재그 어떤 그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 서 있는 동안 선원들이 그 시기에 평형수를 뺀 건 아닐까? 라는 의심도 할 수 있는 거네. 왜냐면 그러고 나서 바로 전속력으로 막 달리기 시작했거든, 이 배가. 그러니까 정리를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증거인멸이라고 봅니다. 세월호가요. 지금 하나씩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세월호가 올라오기 전에 증거인멸된 가장 중요한 것들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앵커는 굉장히 오래전에 잘려서 부산에 갖다 놨죠. 그렇죠. 그다음에 배 뒷부분에 있는 스테빌라이저 균형 잡는 거 있죠. 균형 잡는 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날개처럼 돼 있는 거. 잠수함 날개처럼. 이거 지금 절단했고요. 다음에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램프 부분인데요. 램프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 내내 그것만 생각했어요. 도대체 뭘까? 그거 혼자 생각했어요. 이거 검색해 보면서. 일단 램프는요. 배 양쪽에 후미 부분에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램프가? 이 문이 이렇게 딱 닫혀 있다가 배나 사람 이동할 통로로 쫙 내려오는 다리 같은 거. 비행기 근데, 탈 때도 문이 이렇게 내려오는 식으로처럼. 근데 이제 이게 세월호라고 칩시다. 세월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양쪽에 램프가 이렇게 있어서 정바가 어느 쪽에 하냐에 따라서 이쪽을 열기도 하고 이쪽을 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어마어마한 잠금 장치 같은 걸로 열리지 않게끔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게 왜 열려요? 더군다나 배가 세월호 밑에 가라앉아 있던 배죠. 그러니까 밑에. 근데 올라오는 과정이라고 이게 열린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문이 이번에 저도 이제 제주도 갔다 왔잖아요. 뭐냐면 지금 세월호의 램프가 11m에 7.5m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쇠가 있잖아요. 한 이게 60cm, 70cm 되는 두께로 철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미군 훈련하면 그 장갑차들 지나가는 그 지나가려고 할 다리 때 만들 때 쭉 쭉 빠져나오는 거 내려오는 거. 그렇게 생겼어. 근데 그것이 한 번 다치면 우리 문짝처럼 고리가 뭐 빠졌다고 해서 푹 빠지고 이런 게 아니야. 배 선체라고 그게 하나의 선체가 돼버려. 닫으면 이렇게 양쪽을.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까 곰피디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약간의 충격을 먹었다고 해서 열리거나 또 이게 힘을 많이 받았다고 열릴 수 세월호가 떠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세월호 갑판 위에 있던 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물 밑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밑에는 뭔가 깔려 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잔존물들 다 같이 끌어올려 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세월호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 잘렸고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저는 그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 자체를 거의 못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를 신상철님이든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한 그 램프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주면 굉장히 더 약간 소름이 더 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뭐 어떤 분들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서 그 인터뷰한 그분이 방송 밖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동영상이 있었어요. 노트북으로. 근데 그 동영상이 CCTV를 비추고 있던 장면 자체에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가 바로 램프였어요. 예, 맞아요. 그래요. 네. 그 들락거리는 통로였었고 예. 그리고 CCTV가 촬영하고 있지 않은가 엄청나게 화물을 많이 실는 배이기 때문에 그 입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겠죠. 차도 들어가고 네. 뭐 그런 거죠. 트럭도 들어가야 되니까 굉장히 커요. 근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이쪽 왼쪽 램프가 이렇게 인양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해수부 쪽에서 램프가 발견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거를 와이어를 끼워가지고 올렸죠.
근데 이 램프가 껴 있으니까 밤 잠수성을 못 넣는다. 그래서 그 램프를 잘라내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세월호 사건이 키를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근데 램프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중 조사를 엄청나게 했는데도 그 램프가 열린 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램프의 구멍은 엄청나게 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잠수함 충돌설이네 뭐네 해서 파공을 의심했지만 파공만한 훨씬 더 큰 구멍이 열려 있었다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램프라는 게 마치 우리가 저런 문짝으로 대충 닫아놓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램프가 배가 출발하기 전에 닫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고. 얇은 문짝이 아니다 이거죠. 완전히 그 위압식으로 끌었다 올렸다 하는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램프가 인양 과정에서 열렸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의 고정 관점을 계속 깨고 있는데요. 배에 무슨 스크래치가 났다만 증거가 아니고 세월호가 침몰 당시에 램프가 열려 있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증거가 됐는데 이게 열린 상태를 인양하다 보니까 밤 잠수정에 걸리니까 잘라버릴 거야라고 잘라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걸 자르는 작업을 할 때 와이어 하나만 묶어 놨어도 바다에 빠뜨리지 않아도 되잖아. 이거를 도로 바다에다 빠뜨려 버린 거야. 문짝을. 그러니까 자른 문짝이 자르면 밑으로 떨어졌겠죠. 밑으로 떨어진 거 아니야. 아하. 자를 때 줄 하나만 묶어놨으면 안 떨어지게끔 자를 수도 있잖아. 그 정도는. 그렇죠. 지금 이게 공중에 달랑달랑 들고 자른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저 문짝을 일부러 바다 밑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그것도 거지. 있고요.